뭐 뽀로로라든가 그런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웃겨주려고 했던 기억도 참 나고.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외과 의사에 좀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뭐 좀 그런 편인가요?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수술하고 어려운 수술하고 중환자 많이 보고 이런 게 돈이 사실 안 듭니다. 그래서 이 흉부외과 의사나 저희 같은 큰 수술하는 의사들을 덜 뽑아요. 안녕하세요.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대표원장 신경옥입니다. 오늘은 질병이나 질환 얘기보다는요, 그 드라마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드라마처럼 있는지, 정말 그런 식의 어떤 생활들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의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뭐 어떤 거 여러 가지 뭐 솔직하게 학생 때도 좋고 뭐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. 원장님,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. 그러면 원장님이 진료를 보시거나 수술하셨던 환자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실까요? 가장 기억에 남는 딱 한 명 꼽기는 어려워요. 딱 한 명 꼽기는 어렵지만 정말 이제 어린 분들이 또 생각이 나고, 두 번째는 이제 정말 많이 다쳤던데 회복을 잘한 분들이 생각이 나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타깝게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던 분들도 생각이 나는데, 첫 번째로 이제 어린 분들은 전 이제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이니까 심장이나 폐수술, 그다음에 혈관 수술을 했는데, 어린 친구들이 이제 심장 기형이나 그런 혈관 기형이 있어가지고 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참 아프죠. 그러니까 막 앵앵 울고 엄마 찾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이 참 안쓰러워가지고, 이제 흉부외과는 중환자실 중에서도 또 안에 다른 방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방에 제 막 노트북 가져가가지고 뭐 뽀로로라든가 그런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웃겨주려고 했던 기억도 참 나고,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다쳤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아요.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많이 다치시니까, 그래가지고 막 골절이 여러 개 있다든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아스팔트에 이제 갈리면은 막 피부도 막 여기 손상되고 머리도 다치시고 목도 다치고 갈비뼈, 뭐 폐, 심장, 다리까지 다 부러져가지고 전신이 정말 골절된 분이 한 분 기억이 나는데, 결국은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웃으면서 가시고, 나중에는 외래 이제 걸어서 바카스도 들고 오셨던 그런 분도 생각이 나고, 마지막으로는 안 좋아져서 이제 돌아가셨던 분들은 정말 뭐 가슴속에 많이 묻어있죠.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안 좋아지셨던 분들도 생각나고,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다 좋아진 것 같아서 퇴원했는데 뭐 하루 이틀 아니 며칠 있다가 또 안 좋아지셔서 온 분들도 계시고, 수술 중에 저희 이제 테이블 레스라고 하는데, 수술 중에 이제 수술을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참 여러 환자분들이 딱 한 분 꼽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여러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요. 막 환자분들 치료하시면서 다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렇죠. 거잖아요. 아픈 사람만 보죠, 저희. 근데 이렇게 해서 다쳤다고 하면서 되게 다친 원인이 신박했던 환자분이 있나요? 다쳤다기보다 외상도 많죠. 뭐 정말 뭐 길 가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거야 흔한데, 남이 넘어지면서 이제 남이 가방이나 이제 우산 같은 데에 찔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좀 혼미하시거나 조금 어떤 약을 드시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고이든 아니면 헷갈려서든 어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드셔가지고 뭐 건전지 같은 걸 드신다든가 돌 같은 거 드셔가지고 오신다든가, 아니면 숟가락 같은 거 막 삼켜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, 칫솔도 있었어요. 식도를 안 다치면 정말 다행이고, 식도 다치면 이제 막 수술까지 해야 되지만, 또 식도가 저희 거거든요. 흉부외과 건데, 사람들은 이제 심장혈관 흉부외과다 그러면은 심장혈관 뭐 그것만 생각하시는데, 흉부가 가슴이잖아요. 그래서 가슴 외부에 있는 유방은 이제 유방외과가 따로 있으시죠. 성형외과나 유방외과가 하시지만, 내부에 있는 폐, 중간에 있는 심장, 그 주변의 혈관,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기도, 기관지, 심장하고 척추뼈 사이 뒤로 식도가 지나가요. 그래서 식도 수술까지 다 저희가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봤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정말 특이하다,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.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외과 의사에 좀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뭐 좀 그런 편인가요? 그렇죠. 그게 심한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민감하달까, 이런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의료 현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, 힘들어서 사실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. 모든 과가 다 힘듭니다. 뭐 정신과, 피부과, 성형외과, 외과, 뭐 안과 다 힘들죠. 환자분들, 아픈 분들 도와드려야 되고 환자 많고 막 그런데, 이게 힘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
사실은 우리도 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의사도 직장인도 다.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높아요. 뭐 이게 돈을 못 벌어서라기보다는 배 복부 수술 주로 하는 외과 의사나 저희 이제 심장 폐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나 뇌수술하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나 이런 바이탈 다루는 큰 외과 계열 의사들은 작은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마취해주는 마취과 의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수술하면서도 저 혼자 할 수 없고 이 어시스트랑 도와주는 교수나 스텝이나 그다음에 이 간호사분들이 전문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. 근데 그런 인원들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작은 병원들보다는 큰 병원들이 더 유리하겠죠.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월급 받는 페이닥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병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바이탈을 다루는 큰 수술을 할수록 사실 돈이 손해예요. 왜 그러냐면은 의료 행위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수가라고 나라에서 이제 지정을 해놨는데요. 뭐는 얼마, 뭐는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. 난이도별로, 시간별로 가격들이 다 다른데요. 환자분들이 그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은 보통 30%를 내요. 70%는 나라에서 줍니다. 우리가 의료보험 돈 낸 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 70%를 병원에다 줘요. 의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다 주죠. 병원이 이제 환자한테 30% 받고 뭐 진료 보면 3,500원 받고 이제 7,000원 받고 해서 10,000원 얼마를 벌게 되는 것처럼 모든 병이 그렇고 뇌나 심장, 암처럼 중대 질환들은 5%만 내요. 환자들이 95%를 나라에서 내줘요. 그래서 부담이 적은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가 자체가 되게 낮게 측정이 돼 있어서 병원들이 큰 수술을 할수록 이 수술이 어렵고 고난이도니까 수가가 비싸서 병원이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장비도 사고 사람도 더 고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낮으니까 병원장님들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수술하고 어려운 수술하고 중환자 많이 보고 이런 게 돈이 사실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흉부외과 의사나 저희 같은 큰 수술하는 의사들을 덜 뽑아요. 3명 뽑을 걸 2명, 2명 뽑을 걸 1명만 뽑으니까 큰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취직 자리가 없잖아요. 저희가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전문의가 돼서 어느 병원에 취직해서 내가 배운 기술을 펼치고 싶어도 취직 자리가 없고 이미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.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뭐 한꺼번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힘든 거면 편하고 돈 버는 쪽으로 돈 좀 더 잘 버는 쪽으로 가려다가 인지상정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취직 자리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이 더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의료 수가적 문제가 제일 크죠. 이게 의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신 것도 많죠. 뭐 호기심 있는 분도 있고 질투심이나 막 미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가 다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 좋은 의도로 저희는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합니다. 그걸 꼭 알아주시고요. 더 의사나 뭐 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이나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부터 뭐 학교 다닐 때 어떠셨어요?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걸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욕 빼고 댓글에 다 써주시면 좋겠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